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아이사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 환자를 앞지르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어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허리 협착증은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허리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허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협착이 발생합니다. 고령화와 노화, 협착증은 함께 증가하는 거예요. 협착증은 우리 삶에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착증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잘 해결이 되나요? 심지어 수술을 받아도 다시 재발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협착증입니다. 허리 협착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말씀드린데요. 딱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허리 협착증의 첫 번째 키워드, 도침 치료. 2번째 키워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2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협착증인지 어떻게 아시죠? 자, 허리가 아파요. 걷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파요. 걷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요. 옛날하고는 다른 허리나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 MRI를 찍습니다. MRI 너무 좋은 기계죠. MRI를 찍어보니 척추 내부가 좁아져 있다.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협착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이, 내가 엉치가 아픈 것이, 내가 다리가 저린 것이 MRI상 협착된 허리 때문에 아프구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넓게 객관적으로 봐보면 MRI상 척추 내부가 심하게 협착돼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MRI상 척추 내부가 협착이 별로 안 돼 있는데 증상은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 MRI상 척추 내부의 협착 정도와 증상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허리 협착증을 올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MRI상으로 보이는 협착된 허리 내부를 해결해야만 허리 협착증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MRI상 척추 내부 협착 정도와 증상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MRI상 척추 내부의 협착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종합돼서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 요인들을 제거해주면 협착이 돼 있어도 증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허리 협착증의 증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자, MRI상 허리 내부의 협착.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원인,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유착, 혈액순환 정도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MRI상 허리 내부 협착이 심해도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라든가 매우 중요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공간 주변에 유착이 별로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 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 조금 척추 신경 구멍이 막혀 있어도 피가 쭉쭉 뚫고 나와요. 그러면 큰 문제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허리 내부의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이 뭐냐면 수술이거든요. 근데 유착과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협착증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비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유착은 뭐냐? 척추뼈 주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척추뼈 주변에는 근육하고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근육하고 인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뼈를 잡아주기도 하고 뼈를 움직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과 인대가 어떻게 되냐? 노화가 일어나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걸 유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이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당기면서 뭐를 일으켜요?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들이 허리가 아플 때 수술을 해요. 그럼 허리 통증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 중에 특히 허리 통증은 수술을 한다 그래서 그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허리 협착증 증상 중에 허리 통증은 척추뼈 주변에 유착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 추간공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는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구멍. 이 구멍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들이 있으면 신경과 혈관을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신경이 눌리니까 어디가 아프겠어요? 신경이 내려가서 지배하고 있는 엉치, 다리 이런 데 통증이 나타나요. 엉치와 다리의 통증, 엉치와 다리의 저림, 혈관으로 인한 이런 증상들은 추간공 주변에 유착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MRI상 허리 내부가 협착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유착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협착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협착이 덜 돼 있어도 유착이 많을 때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수술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추간공 주변의 유착을 해결해 볼 수 있다. 예. 자, 혈액순환, 허리협착증 증상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죠.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난 다리 쥐가 잘 나. 다리가 저리거나 난 차가워. 자, 무슨 말이에요? 피가 안 간단 말 아닙니까? 피가 안 간단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육으로 피가 안 가니까 쥐가 나는 거고, 다리 끝까지 피가 안 가니까 저리거나 차가운 거 아니에요.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척추가 막혀서 내부의 협착으로 인해서 혈액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원래 혈액순환 능력이 약하면 협착이 조금만 돼도 혈액이 발끝까지 또는 근육까지 잘 안 가게 되거든요. 혈액순환 능력. 결론은 허리협착증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협착 정도, 유착 정도, 혈액순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내부의 협착은 수술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유착과 혈액순환은 비수술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이걸 한번 해결해서 이 증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예. 자, 유착은 뭐라 그랬죠? 유착은 근육과 인대 이런 연부조직이라고 그래요. 연부조직. 뼈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경조직이라고 하고 근육과 인대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연부조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연부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게 유착이에요. 유착,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을 풀려면 바늘 모양의 침하고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 중에 뭐가 유리하겠어요?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이 유리해요. 끝이 칼이라 그러고 도침,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슨 칼날? 미세한 칼날. 칼날인지 잘 보이지도 않아. 미세한 칼날. 침하고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끝에 특수한 모양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유착을 풀어내는데 매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뼈 주변의 유착,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허리뼈 주변의 유착, 엉치 통증이나 다리 통증, 다리의 저림을 일으키는 추간공 부위의 유착을 무엇으로? 유착을 풀어내주는데 끝 모양이 특화되어 있는 도침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거, 유착과 혈액순환 개선이죠. 혈액순환 개선, 이건 병원 안 가고도 할 수 있어요. 병원 안 가고도. 자, 우선 제가 한의사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약치료, 한약치료. 예, 한약치료 중에 사물탕과 같은 육미지황탕, 예,
이런 처방들이 있는데 이런 처방들은 하초, 배꼽 아래 부위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시켜주는 배꼽 아래 부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특화된 처방들입니다. 이런 처방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병원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쳐보세요. 이걸 발끝치기라고 하는데 이 발끝치기를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면 고관절이 스트레칭 되면서 척추가 교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또 발끝을 치니까 발끝까지 피가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오죠? 잘 오는 상태에서 잠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잠을 더 깊게 자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을 깊게 자게 되면 혈액순환 능력이 잘 개선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은 발끝치기를 꼭 하셔라. 최근 유행하는 거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너무나 강력한 혈액순환 개선 방법입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시켜보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한 분과 안 한 분의 치료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맨발 걷기 정말 추천드려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면 파상풍이요, 장소의 문제, 남의 시선의 문제, 청결의 문제,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파상풍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맨발 신발이에요. 맨발 신발.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재질로 이루어져서 맨발 걷기와 똑같이 땅과 정기적으로 닿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어때요? 앞볼이 넓고 밑창이 얇죠? 그래서 맨발 걷기처럼 발 전체를 사용한 보행, 발가락이 펴지면서 척추를 지탱해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되 맨발 걷기가 걱정되거나 또 고령이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맨발 신발을 활용해라. 또는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도 일반 신발보다는 맨발 신발을 신으면 어떨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맨발 신발을 함께 신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허리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키워드, 유착 해결과 혈액순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돼요. 허리협착증의 모든 증상이 협착된 척추 내부로 인한 거라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별로 안 아프고 증상이 사라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더 많이 걷는 스스로를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척추 내부가 넓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허리협착증은 잠을 하루만 잘 자도 컨디션이 조금만 좋아도 증상이 매우 많이 변합니다. 그 말은 허리협착증은 척추 내부의 협착 정도뿐만 아니라 근육과인대 유착 정도, 나의 혈액순환 능력 정도,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부를 넓히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유착을 해결하면 어떨까? 혈액순환을 해결하면 허리협착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만 보면 안 돼. 이렇게만 보면 정확한 해결책을 못 찾게 돼요. 더 넓게 보시고 하루하루 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